최근 전 세계 군사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미국과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한국의 기술적 행보를 추적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들과 워싱턴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해군 연구 개발 예산과 조선업계의 특허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수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소음 및 진동 저감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 숫자가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적 목적이 분명한 능동 제어 계열 기술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디젤 잠수함만 운용하는 국가들의 평균치를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핵잠수함 강국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진입장벽은 사실 원자로 자체가 아닙니다. 원자로는 이미 어느 정도 공개된 기술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진정한 전략무기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원자로가 가동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과 특유의 저주파 소음을 얼마나 완벽하게 억제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소음 제어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만 전체 선체 가격의 10%에 육박합니다. 한 척당 수천억 원이 소음 방지에만 투입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역은 그동안 미국과 프랑스가 수십 년간 축적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철저히 독점해온 금단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과 전혀 다른 경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지 않으면서도 이를 구성하는 세부 기술들을 민간 분야와 협력해 조용히 완성해 나가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공정의 미세 진동 제어나 대형 플랜트의 저진동 펌프 제어 알고리즘처럼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민간 산업의 역량을 군사 기술로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 잠수함용 3축 능동 마운트나 선체 공진 분산 구조 같은 핵심 기술의 국산화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진 셈입니다. 미국 해군 분석가들이 가장 의아해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통은 핵잠수함을 만들겠다고 큰 소리를 친 뒤에 기술을 개발하기 마련인데 한국은 기술을 먼저 거의 완벽하게 완성해놓고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이 운용 중인 최신형 잠수함들의 내부 소음 수치는 이전 세대보다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음제 개선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능동소음 상쇄와 정밀한 진동 분산 제어 기술이 이미 실전 수준에 도달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식은 연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축적 속도 또한 경쟁국보다 월등히 빠릅니다. 연료 문제라는 마지막 퍼즐만 남았을 뿐 핵잠수함을 움직이기 위한 주변 생태계는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 미국 내부 보고서에서도 한국을 장제적인 핵추진 플랫폼 준비국으로 분류하며 그 기술적 숙련도를 최상위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무적인 판단을 떠나 차가운 숫자와 데이터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또 다른 이유는 원자로 출력 제어와 안전계통의 디지털화 수준 때문입니다. 장기간 바닷속에 머물러야 하는 핵잠수함은 출력 변동을 얼마나 부드럽게 관리하느냐가 은밀성 유지의 핵심입니다. 또한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해수와의 흔적 없이 배출하는 열관리 기술은 적의 적외선 탐지를 피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서 이미 이러한 제어 알고리즘과 열교환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체급이 커질수록 소음 제어의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선체가 커지면 기계장치와 배관이 늘어나고 거기서 발생하는 저주파 성분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전통적으로 펌프 자체의 소음을 줄이는 데 집중해왔고 프랑스는 전기 추진 방식을 결합해 조용함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역시 장보고3 배치2 모델을 통해 이러한 저소음 추진 체계와 탄성 플랫폼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리튬 배터리 기술의 적용입니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잠수함에 전력화한 한국은 이를 통해 고속기동 시간을 늘리고 소음 발생 구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핵잠수함의 무한 항속 능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강력한 은밀성을 제공합니다.
얕은 수심과 복잡한 해저 소음이 가득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이러한 기술적 조합은 매우 위협적인 공격적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가진 진정한 무서움은 단순히 핵잠수함을 보유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곧바로 실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공학적 토대를 이미 완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3,000톤급 이상의 대형 잠수함 플랫폼에서 80%가 넘는 국산화율을 달성하고 그 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소음 저감 체계를 녹여낸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30여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략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독일로부터 잠수함 기술을 도입할 당시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함께 사겠다는 집요한 노력이 지금의 결실을 본 것입니다. 당시 독일 기술진이 국내에 체류하며 공정을 전수하는 동안 우리 연구원들은 밤낮 없이 매달려 잠수함이라는 거대한 정밀기계의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자립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 시절의 고집이 오늘날 우리를 잠수함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단순한 전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수직 발사관을 통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해양에서 출발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비대칭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한번 자망하면 위치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잠수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적에게 치명적인 공포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 수출 시장에서도 한국 잠수함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성공 사례에서 보듯 우리는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운영교육과 유지보수까지 아우르는 종합 패키지 역량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잠수함은 구축함이나 호위함보다 훨씬 높은 기술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성과는 곧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신뢰도로 이어집니다. 지금 한국은 양적인 팽창을 넘어 질적인 진화의 단계에 서 있습니다. 무인잠수정이나 인공지능 기반의 전술체계, 그리고 차세대 추진 기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지만 이미 확보한 기술적 자산은 그 어떤 동맹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무모해 보였던 투자가 국가 안보의 기둥으로 성장한 지금,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독립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외 부품에 의존할 경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안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건조하며 스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자주국방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문턱을 넘어섰고 이제는 세계가 우리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완성된 이 강력한 힘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가장 예리한 칼날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해양안보 환경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시련을 뚫고 기적같은 성취를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바닷속 깊은 곳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쏟아부은 땀과 열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오늘날 우리 잠수함들이 소리 없이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써내려가는 이 놀라운 기록들은 훗날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기술 자립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